안녕하세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11강입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회 또는 이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인터넷 자주 하실 텐데요. 그 인터넷 하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십니까? 컴퓨터 앞에 앉거나 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이용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인터넷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부터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이제부터는 즐겨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 글쎄요. 자, 오늘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11강 제목은 이 놀이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가상 놀이터로서의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상 놀이터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터넷에서는 어떠한 놀이 코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또 이 사이버 놀이 인간들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이가 지배하는 시대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터넷을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부터 대중이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그 단순히 일을 하는 학문적인 그런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여가를 즐기고 오락을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면서는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글을 쓰고 어떤 이미지를 올리고 하면서 일종의 창조의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아마 여러분도 제가 처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예전에는 인터넷이 정말 공부하기 좋고 굉장히 그런 자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로 여겨졌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나도 참 인터넷을 하면서는 참 즐기는 게 많아졌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적, 90년 2009년도에 인터넷진흥원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보를 얻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주를 이루지만, 또 하나의 굉장히 그거에 못지않게 주를 이루는 것이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여기서 오락을 즐기는 것이다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또 우리가 이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표가 좀 복잡하죠? 이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0대, 20대 아주 어린 아이부터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맨 처음에 있는 어떤 정보를 추구한다든지 오락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보면, 그 젊은 층에서는 이 인터넷에 이용을 할 때 그 정보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 오락도 거의 굉장히 중요한, 거의 전부인 그런 기능을 차지한다는 반면에, 좀 나이가 든 계층에서는 그 오락적인 측면을 조금 덜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인간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호모 파베르, 즉 도구의 인간을 뜻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라는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07년에 베르그송이 언급한 그런 개념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이것이 바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라는 것이 강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930년도쯤에 이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이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유희의 인간, 놀이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놀고 즐긴다 뿐만이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정신적으로 어떤 창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이 문화사를 연구한 이 호이징거에 의해서 1930년대 말경에 중후반경에 이제 언급이 됐던 개념입니다. 그러면 놀이로서 인터넷의 특성을 한번 보죠. 인터넷을 한다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다른 미디어와는 달리 어떤 완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은 언제나 접속이 가능하고 항상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그런 매체이다.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우리가 이제 익명성, 나를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런 익명성이 가능한 공간이지만 인터넷을 하면서 댓글도 좀 쓰게 되고 또 자신이 또 어떠한 이미지나 글을 창조를 해서 올려놓기도 하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익명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글을 올림으로써 거기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사실은 자신을 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가 실제로 참여를 하는 공간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다. 이 댓글 한번 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달아놓고 나와서 다른 일 보다가 나중에 내 댓글에 대해서 또 누군가가 반응을 했는지 궁금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반응을 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이터로서의 인터넷의 특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유로움 또는 해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어떤 물리적인 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장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이 놀이터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방, 자유로움과 또 관련이 있는 것이 검열로부터도 자유롭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국내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쓰고 싶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린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에 그럼 놀이 코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 인간 문화가, 이 놀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풍부해졌다라고 하우징거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놀이를 즐기는, 유희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놀이나 유희를 통해서 창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문화가 더 풍부해졌다라고 하우징거가 주장을 합니다. 이 놀이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휴식, 또 즐거움, 자유로움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인터넷에서는 이 일 그리고 놀이 이 둘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정보를 찾아본다 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정보만 찾아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뉴스가 궁금해서 들어갔더라도
정말 중요한 뉴스, 정말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뉴스를 보러 들어갔더라도 여러분 눈길을 끄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 아마 클릭할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 어디서부터가 놀이고 어디서부터가 일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한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노는 것, 일하는 것, 그리고 돈 버는 것, 이런 것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의 그 놀이 코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죠.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놀이를 할 때 행위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조를 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기를 한다. 먼저 행위하기. 인터넷에서 조금 전에 잠시 설명을 드렸죠. 이 개인이 행위를 해야만 인터넷에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행위, 즉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있어야지만 사실 인터넷이 존재합니다. 개인이 정보를 올려놔야지만 인터넷에 정보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어떤 글에 댓글을 달아야지만 그것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그 상호작용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이 인터넷의 본질이고, 이 상호작용성이 있기 위해서는 개인이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그 이용자가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기 존재를 어떤 경우는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써서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클릭 수, 방문자 수, 이런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의 인기도, 그 사이트의 중요성, 그 사이트의 영향력이 평가가 되는 것이죠. 이 쌍방향성적인 특성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그 측면에서는 단순한 클릭, 접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이 내용을 창조해서 올려놓는 그런 거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검색을 한다든지, 댓글을 한다든지, UCC를 만들어서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행위하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UCC나 이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이 개인이 올려놓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터넷의 행위하기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 인터넷이 어떤 그 놀이 공간으로서 역할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군인들이 그 소녀시대의 그 텔미라고 하는 이 노래의 율동에 맞추어서 이 춤을 추고 배우고 연습을 하고 이거를 녹화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UCC로 올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이게 바로 인터넷 이용자의 행위하기의 하나의 그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죠. 인터넷을 하면서 나도 하는데 다른 사람 보는 거 다 아는데 아니까 내가 나의 행위하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또 여러분이 카페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아바타를 이제 선정을 하고 또 거기에 그 자기 아바타와 관련된 아바타가 사용할 수 있는 옷을 돈을 주고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무도 그 모습이 나의 실제 모습이 아닌 걸 다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내가 인터넷 공간에서 아무리 멋진 옷을 입는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달라지는 게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할까? 또, 자신이 요리를 한다면, 요리를 한 이런 결과를 왜 사진을 찍어서 요리하기도 바쁠 텐데, 그 과정을 찍어서 왜 올려놓을까?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특히 이제 리니지 같은 이런 게임의 경우에는 그 아이템이 굉장히 고가로 실제로 수십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아이템들이 이제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이런 아이템을 소위 뺏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도적질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널리 퍼져 있고 인터넷의 이용자들이 이런 행위들을 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활동에 왜 참여를 하느냐,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 그게 바로 이 인터넷이 이런 놀이 공간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놀이 공간에서의 코드는 자기가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공간도 이 하나의 그런 어떤 창조적인 놀이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옷을 예쁘게 입어야 되고 거기서 자기가 높은 그런 점수를 얻어야 되고 좋은 아이템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롤플레잉 게임을 이제 인터넷에서 유행을 하면서 RPG라고 하기도 하고요. MMORPG라는 이름으로 이 롤플레잉 게임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어떤 게임 공간에서 자기가 그런 어떤 가상 인물이 되어서 어떤 미지의 나라를 탐험을 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상황 설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행했던 서비스인데요. 이 가상 공간에서 그야말로 이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엇을 입을지 골라 입고 나가서 또 실질적으로 이 어떤 공간을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물관에도 들러보고 또 이렇게 이제 들렀다가 또 자기가 아는 다른 사람과 만날 약속을 해서 또 만나서 같이 어떤 의논도 하고 가정 생활도 꾸리고 하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는 그런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현실을 오히려 현실 생활을 등한시하고 세컨드 라이프적인 이런 생활에 빠져드는 그런 폐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유행을 하진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롤플레잉 게임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을 해서 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냐, 자기가 어느 급의 그런 전사냐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상 공간이고 그냥 디지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공간에서 내가 아주 부자가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 내가 막 부자가 되는 이런 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행위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 공간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 윈도우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워낙 이제 매cin토시 그래픽 환경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윈도우로 인해서 이런 그래픽 환경이 되면서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느 한 정보만 하고 이용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자기가 목적한 어떤 하나의 행위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해보고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아마 여러분 인터넷 이용하면서 브라우저 창 하나만 열어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파일을 다운받기도 하고 뭐 바이러스 검색을 하기도 하고 정보를 찾기도 하고 동영상 틀어놓기도 하면서 또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포털 사이트에 가보면 워낙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많죠. 뭐 쇼핑에 관한 그런 정보도 있고 뉴스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다른 이제 그 흥미로운 이미지들도 제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그 동시에 하는 그런 문화다. 그게 바로 놀이문화다. 하나에만 막 집중적으로 빠져서 한다기보다는 또 세 번째 창조하기가 있습니다. 창조하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개인이 이런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놓는다든지 그 아바타를 이제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한다든지 미니 홈피를 이제 만들어서 자신의 이미지를 올려놓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은 블로그라든지 또는 이 동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는 개인들이 올려놓은 정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하고 또 흥미를 가져서 이 전체 사회의 화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인터넷이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는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킹을 하는 가능하게 해주는 이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이 창조하는 이 즐거움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이렇게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는데요. 창조, 즉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약간 변형을 해서 재창조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개인들이 올려놓은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무수히 많죠. 또 뿐만이 아니라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질문을 해서 서로 그 질문 답변을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그런 지식의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지금 보시는 위키피디아처럼 여러 사람이 공동의 작업을 통해서 어떤 보편적인 그런 지식 사이트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이 놀이 공간에서의 창조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인터넷에서의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그런 어떤 기존의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그런 틀에 맞추어서 자기가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있는 창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새롭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음악 활동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 본인이 새로운 형식으로 제작한 그런 어떤 동영상 결과물을 이제 올려놓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한동안 화두가 되었었던 아이폰여라는 이제 제목을 단 그런 이제 몇 개의 시리즈, 동영상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폰을 가지고, 아이폰을 악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악기를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이제 이런 동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기존의 관행이나 이런 것과는 굉장히 먼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자마자 또 이런 동영상을 이제 그것이 화두가 되니까 또 이런 동영상을 또 패러디를 해서 또 비슷한 행위를 약간 우스꽝스럽게 또 우스꽝스러운 그런 몸짓으로 또 우스꽝스러운 내용으로 이렇게 또 새롭게 제작을 해서 올려놓는 이런 창조의 재창조 또 추가적인 창조,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코드는 이 함께하기의 코드입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정보이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 공유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이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화기가 이제 발명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전화를 통해서 직접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과 그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기에 또는 기존 미디어의 세계에서는 어떤 작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위키피디아 같은 그런 사이트는 이전 미디어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 위키피디아의 모델, 여러 사람이 특정 이제 정보에 대한 지식을 공유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반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누가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그룹이 이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이겠다라고 해서 올려놓는 그런 정보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셜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이 서로 개인들끼리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최근에는 최근에 많이 언급했던 그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서 한 개인이 지닌 정보, 한 개인이 창조한 정보만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그런 지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점점 뻗어나가면서 이 위키피디아와 같은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보, 브리테니카나 독일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정보의 정확성이 기존의 그런 어떤 아주 권위 있는 백과사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가 않더라. 오류율이 2% 기존의 백과사전이 그러면은 위키피디아는 한 3%대 밖에 안 되는 이런 걸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는 분들과의 관계, 도를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렇게 아주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형성이 됨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정보가 공유도 되고, 또 서로의 어떤 근황을 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서로 전혀 몰랐던 사람끼리 서로 아는 사람들을 매개체로 해서 또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점점 더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나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또 친구 맺은 사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로 그 사람의 이 올려놓은 정보를 보고 그런 정보가 나도 참 흥미를 갖는 정보다. 그러면 또 친구 신청을 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놀이터로서의 인터넷 공간의 코드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참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많죠. 개인들의 블로그를 보면 요리하는 방법, 여행 경험담, 본인들도 이 놀이문화에 동참을 하면서 즐기면서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자, 이런 콘텐츠들, 우리 문화를 정말 풍부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 문화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가벼워지는 거는 아닌지 어떠십니까? 가상세계에서 현실감을 느끼고 소통하며 재미를 만끽하는 매체인 인터넷 게임. 게임은 소설과 영화 등 기존 문화 매체와 같이 우리나라 대표 콘텐츠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게임이 이제는 과거
그러니까 뭐 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인간의 놀이 문화 중 하나인 뭐 장기나 바둑처럼 확실히 장수할 수 있는 인간의 놀이 문화로 저는 이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의 어떤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중적으로 인식된 건 이제 아타리사의 이제 퐁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인데요. 그 게임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것이 어떤 수명을 게임이 그러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 게임으로서 놀이 문화로서 남게끔 했던 것이 어떤 자극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 자체가 계속 변화되면서 진화되면서 자극을 더 주게 되는 거죠, 유저한테.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다가 가장 그 게임으로서 이제 좋은 그 시너지가 나왔던 거는 대인 간에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둑이나 장기도 이제 대인 간에서 나오는 굉장히 엄청난 변수가 이제 재미 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네트워크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로 대인 플레이가 가능하게 된 거고, MMORPG가 나오면서 단순히 대인 플레이에서 이제 다인 플레이가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은 뭐 장수할 수 있는 일단 기본 바탕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MMORPG가 또 장수했었던, 그 장르 자체가 장수했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이 그 게임에서는 뭐 가장 작게는 작은 단위라고 하면 이제 파티라는 단위가 있어요. 게임을 할 때 늘 동료처럼 어울려서 한 소수의 한 8명 이하의 4명에서 8명 정도 되는 무리가 같이 이제 팀워크를 이뤄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런 파티의 단위의 커뮤니티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길드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길드 마스터가 자기들의 어떤 이름을 걸고 길드원을 모집하면 그거는 이제 규모가 최소한 뭐 한 20-30명 또 그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다 보면 그 게임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유저들이. 왜냐하면 이제 길드로 커뮤니티로 소속이 되다 보니까 커뮤니티끼리 이제 끈끈한 유대관계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률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제 게임들이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쪽으로 게임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이제 최근에 얼마 전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유명한 SNS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스페이스.com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SNS가 굉장히 그 성장하고 주목받고 있는데, 자, 이것을 그러면 이제 게임하고 어떻게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접목시킬까 해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SNG라고 해서 SNS와 게임을 이제 접목시켰다 해서 SNG라고 하는 어떤 장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일본 원작인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보노보노라는 이제 만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노보노를 이제 원작 부분 라이센스를 받아서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뭐 소재 자체가 이제 좀 친숙한, 예,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이제 동물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동물 사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저들은 그 동물 사회에 존재하는 각각의 동물들이 되고, 그래서 보통의 이제 MMORPG라고 하면은 들어가서 뭐 싸우고 뭐 전쟁하고 대립관계고 뭐 같이 사냥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주인데, 아무래도 SNG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류보다는 커뮤니티 기반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또는 이제 뭐 같이 물론 미니게임 형태로 해갖고 같이 대결을 하거나 게임을 즐길 수는 있겠죠. 또는 뭐 인하우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자기 집을 예쁘게 꾸미고 가구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른 친구를 초대해서 뭐 방을 보여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그 컨텐츠 자체가 이제 커뮤니티를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이 놀이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인터넷에서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이제 사이버 놀이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 놀이 인간, 어떠한 놀이를 하는지 저희가 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놀이 인간은 그 소통놀이를 합니다. 소통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문자로만 소통을 했을 때는 문자에 뭐 스마일을 이제 모습을 하게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가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얼굴, 인간의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표현하는 그런 놀이를 이제 하기도 했었죠. 또 인터넷에서는 이 언어의 이제 놀이도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DC 인사이드와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용어들이 이제 많이 탄생을 합니다. 아행행이라든지 이 한글이 초기에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이제 패러디를 해서 한다든지 뭐 이 안습이라는 용어, 뭐 뭐 이런 용어, 또 병이라고 하는 아마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글쎄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어떤 그 문장의 줄임말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줄임말이기도 하고, 이 오타쿠라고 하는 이 어떤 용어를 또 그 한글화해서 오덕후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생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 게시글에서도 또 댓글 놀이가 있는데요. 뭐뭐한 묘모한 몇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제일 처음 댓글을 단다. 그래서 몇바 뭐 이런 용어를 이용을 하면서 이 댓글 놀이가 많이 유행을 하기도 했죠. 또 이제 그 트위터가 이제 생겨나면서 140자라는 글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 또는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뭐 소곤거리듯이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소셜 네트워킹에서도 이런 소통놀이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놀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카메라, 이 디지털 카메라, 핸드폰으로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즉각적으로 뭐 인화할 필요도 없이 전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소위 놀이하듯이 이렇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타블로시 같은 경우에 그 훗날 부인이 되는 강혜정 씨와의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즐기듯이 본인의 싸이에 올려놓기도 했고요. 또 트위터를 이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사진을 찍어서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다. 라는 이런 상황까지를 이렇게 지금 뭐 어디 길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성황리에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정보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기존의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패러디한 그런 사이트들, 그런 이미지들을 올려놓고요.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그런 패러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또 이 놀이를 하듯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미 노동자의 등장입니다. 조금 전에 그 게임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게임에서 서로 뭐 그냥 싸우기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뭐 같이 뭐 길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임에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지만 소셜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개인의 왕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왕국을 이제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일감을 주고 또 자기가 일을 하면 또 그만큼 돈을 받아서 자기 왕국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하는 그런 소셜 네트워킹에 근거한 그런 게임들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아주 자신의 독특한 이런 영역을 뭐 성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어떤 뭐 자신만의 어떤 농장을 지어 놓는다든지 그러면서 자기도 남의 농장에 가서 뭐 비료도 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 농장에 와서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또 자기 농장을 또 가꾸기 위해서는 자기는 또 열심히 또 땅을 파고 자기 농장에서도 또 일을 하면서 이런 어떤 그 소셜 네트워킹에 근거한 이런 게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의 농장에 가서 일을 해준다. 바로 이제 재미 노동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그 노동자의 특성이 그 실제 현실에서의 노동자의 특성과 좀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인터넷이 놀이 공간이 되면서 이제는 게임을 할 때도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마치 현실에서 노동하듯이 이렇게 노동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하는 인간, 이 사이버 시대에서 놀이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인터넷을 이제는 놀이가 지배하는 시대다라고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놀이는 원시 시대, 뭐 고대 그리스서부터도 이제 많이 유행을 했었던 그 사회의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됐었는데요. 이 르네상스 또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 놀이 그리고 일 구분이 아주 명확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 놀이와 그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 놀이의 특성 보면은 놀이, 일, 놀이하는 사람들의 구분, 또 놀이와 일상 이런 구분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모바일, 스마트폰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도 이제 그 모바일 게임까지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게임과 일의 구분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서 놀이는 창조형 놀이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의 밭을 만들고, 자기의 농장을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만들어가는 그런 세계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또 이 집단 에너지의 시대를 또 열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도 하지만 또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떤 집단 에너지, 그런 집단적인 왕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앞으로 정말 우리의 시대가 어느 정도의 놀이하는 시대가 될 것이냐. 글쎄요. 요즘에는 기기도 이 타블렛이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컴퓨터인지 게임기인지 텔레비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뭐 애플에서 출시한 아이패드와 같은 이제 그런 기기를 보면 굉장히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그런 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데스크톱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놀이와 일을 병행을 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놀이가 지배를 하게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자, 우리 사회 어떻게 변화를 해갈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호몰루덴스는 유희의 인간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을 유희라는 점에서 파악하는 인간관이며 여기서 유희라는 말은 단순히 논다는 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창조 활동을 가리킵니다. 놀이터로서 인터넷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터넷은 언제나 접속 가능하고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와 달리 완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어렵고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익명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놀이 코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윈도우의 등장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졌습니다. 미니오피, 블로그, UCC 등을 통해 네티즌들은 창조와 창작을 즐기고 있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이용자들은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 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 놀이의 특성을 살펴보면 인터넷에는 놀이와 일, 놀이하는 사람들의 구분, 놀이와 일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놀이는 창조형 놀이로 사람들이 저마다 만들어가는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놀이는 집단 에너지 시대를 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